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메이트 송건웅입니다. 속전속결 회로이론 기본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리엔테이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한 팀이 된 거예요. 한 팀이 돼서 이 회로이론이라는 여정을 함께 떠나볼 겁니다. 이 여정을 떠나는 가운데 즐겁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지칠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하기 싫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 들 때마다 내가 지금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주변 파트너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힘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과정이 절대로 지루하지 않도록 즐겁게 제가 내용 한번 구성해 볼 거고, 강의의 느낌보다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영상, 이 정도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그냥 볼 때 나 지금 강의 본다 이런 생각하면은 안 그래도 어려운 공부, 지루한 공부인데 더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카메라 앞에 있는 저 송건웅 강사랑 같이 뭔가를 지금 만들어 보고 있는 거구나,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고 있는 거구나, 회로이론이라는 어떤 그림을 그려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조금은 괜찮을 거예요. 조금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같이 한번 같은 호흡을 가지고 이 회로이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키워드를 수업 시작하기 앞서서 항상 띄워놓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오늘 전기회로, 전류, 전압, 저항, 제가 4가지 키워드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이 영상 안에서는 이 4가지 키워드만 여러분이 확실히 가지고 가시면 오늘 공부는 잘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알 수 있느냐? 이 강의가 다 끝나잖아요. 하얀 이런 A4 용지를 준비해 주시고 여기에 이 키워드 4개만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그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온전히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그 다 적어놓으면 적을 수 있는 게 있고 못 적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못 적은 것은 다시 교재를 펼치거나 강의를 보면서 이 내용을 내가 몰랐었구나, 이것만 캐치하면 돼요. 그럼 이 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강의 끝나고 한 5분에서 10분만 투자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5분, 10분 투자하는 것이 결국엔 시험 볼 때까지, 우리의 목표와 목적을 이룰 때까지 고스란히 가니까 그 5분, 10분 절대 여러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제가 제안해드리는 방법을 시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로이론 첫 발걸음을 함께 떼볼 텐데 그 시작은 전기회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기회로, 전류, 전압, 저항 중에 첫 번째 키워드 전기회로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뭐를 하나 그려볼게요. 지금 제가 뭐 그리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거 하나 그렸는데 아직은 모르겠다, 그쵸? 자, 여기서 이제는 느낌 오시나요? 아니, 이게 뭘 그린 겁니까 도대체? 자, 우리 보통 다시 제가 여기서 그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한 거예요? 뭔가 트랙 같다, 그죠? 트랙. 자동차 경주하거나 아니면 마라톤, 육상 경기 할 때 한 바퀴를 시작해서 반드시 피니시 지점, 스타트부터 피니시까지 도달을 하잖아요. 이것을 제가 왜 그렸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는 전기회로가 마치 이것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자, 바꿔 말해서 여러분, 제가 마라톤을 한다고 해볼게요. 자, 마라톤 뜁니다.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다시 시작 지점으로 돌아오는 코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지점으로 돌아오는 거. 자동차 경주를 보더라도 시작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전기회로는요, 전기가 다시 바꿔 말해서 전류가 막 움직일 거예요. 근데 어디를 움직이냐면 어떤 회로를 통해서 움직일 겁니다. 전류는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그 시작한 지점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회로예요. 마치 우리가 마라톤 다시 돌아오는 코스를 뛰는 것처럼. 자, 그러면 이거를 회로 관점에서 제가 그려볼게요. 전원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제가 여기 건전지, 전지, 배터리를 하나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배터리가 하나 있고 쭉 연결을 해서 자, 스위치를 하나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전구를 하나 그렸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예요. 이것도 일종의 회로죠. 시작과 끝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스위치를 닫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없죠? 여러분, 이거 불 지금 들어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안 돼요. 자, 들어오는 거 아니고 제가 스위치를 어떻게 이렇게 닫았을 때 그제서야 이 전구에서는 빛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닫힌 회로, 즉 폐회로라고 하는데 그거 잠깐 내려놓고 자, 어쨌든 이렇게 전류가 쭉 흘러서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기 회로입니다. 자, 이제 이거 언제 또 이렇게까지 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번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보편적인 회로 관점에서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저항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압 V, 저항 R, 그리고 여기서 흐르는 전류를 I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전기 회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여러분 시작부터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길 자체를 회로라고 했어요. 그것을 전기적인 관점에서 적용시켜보면 여기 건전지가 있다고 해볼게요. 건전지에 전선을 연결해서 회로를 만들었어요. 중간에 전구를 넣어서 회로가 연결되었을 때 전구가 빛이 나게 했고요. 그것을 보편화시켜서 그림을 그린 게 바로 이 그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저항 R 있잖아요. 이 저항 R. 이것이 이 친구 R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류 I 있잖아요. 이곳에 흐르는 전류 I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압값 있죠? 전압값이 V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이렇게 그릴 수 없으니 앞으로 공부를 할 때,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공학을 공부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이런 그림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회로, 전기 회로. 왜? 시작부터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스타트, 피니시. 그래서 전기 회로는 이 정도로만 여러분이 판단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거 공부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그래서 전선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전선입니까? 자, 여기 갈색깔 전선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이렇게 전선이 꼬불꼬불 연결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기를 공부하다 보면요. 이 회로도 있잖아요. 이 도면을 보고 그냥 기계적으로 공식을 외우고 문제를 풉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거 엄밀히 말하면 전선을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전선을 가지고 그냥 똑같은 형태로만 만들어 볼게요. 똑같은 형태로만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되는 회로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쵸? 이 전선을요, 그대로 여기다 갖다 놓으면 도면이 되는 거고, 요 전선 사이에 전구를 연결하면은 이제 총각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요 양 단자 사이에 전원을 인가하면 여기 중간에 설치한 전구에서 불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전기 회로를 보실 때 이런 전선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전선이 이렇게 있다가 살짝 구부러져서 이렇게도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약간 전선이 이렇게 막 구부러질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쪽에 전원을 연결해서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근데 도면에 표기할 때는 우리가 깔끔히 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도 전선은 활용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는지 궁극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나중에 회로를 막 복잡할 때 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 휘어지는 전선이라는 것을 모르면 실제 이 전선이라는 걸 모르면 그 전선을 구부렸다가 폈다가 다시 줄여드렸다가 이런 표현을 할 때 이해가 직관적으로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건 전선이라 그랬어요. 이런 전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접을 수도 있고 다시 늘릴 수도 있고 쭈그렇게 다시 짧게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만 여러분이 가지고 가주시면 나중에 좀 복잡한 회로 이해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전기 회로는 이 정도만 알아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은 전류입니다. 자, 전류. 자, 여러분, 그 바닷물의 흐름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바닷물의 흐름. 바닷물의 흐름을 하나, 둘, 셋, 해류라 그러죠. 해류.
그리고 공기의 흐름은 뭐라 그래요? 공기의 흐름. 공기의 흐름은 기류라고 합니다. 혹은 대류라고도 하죠. 그러면 전류는 도대체 뭐냐? 전류는 뭐가 흐르는 거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류는 전하라는 친구가 흐르는 거예요. 정확히 이제 전자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전자의 흐름을 우리는 전류. 그래서 보통은 전하의 흐름을 전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걸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전류는 I라고 쓰고 단위는 암페어다. 자, 전류는 I라고 쓰고 단위는 암페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호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내요. 회로도의 기호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런 그림이 여기에 쏙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보면은 전류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전류는 뭐가 흐르는 거라 그랬어요? 전하가 흐르는 것이 전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하가 뭔지도 보니까 우리 세상을 이루는 물질, 뭐 칠판, 옷, 뭐 종이 이런 거 확대해 보면 모두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다 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분자를 확대해 보면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원자를 한 번 더 확대해 볼까? 확대를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 핵 구성 요소를 보니까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원자 핵 주변을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 크게 모르셔도 되고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제가 방금 양성자랑 전자 있다 그랬죠. 양성자를 다른 말로 양전하라고도 합니다. 전자를 다른 말로 음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의 흐름을 전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심화반에서 제가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지금 만약에 자격증 취득이 목표시라면 딱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Q라는 개념이 또 등장을 합니다. Q는 뭡니까? Q는 쿨롬의 단위로서 이게 전기량이라는 친구거든요. Q는 전기량이에요. 다른 말로 전하량이라고도 합니다. 전하량.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요. 제가 아까 원자 확대해 보면 원자 핵과 전자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있어요. 기본적인 어떤 전기적인 에너지 양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은 뭐냐? 그것은 바로 E를 전자라고 표현하거든요. E는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의 단위는 쿨롬이 되는 거죠. 이 내용.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내용 상당히 중요합니다. 꼭 암기를 해야 되는 수치예요. 아니 이거 무슨 이 수치를 어떻게 암기합니까? 굉장히 숫자가 막 복잡하고 10에 몇 제곱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거 여러분 딱 3번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1.602, 1.602,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지금은 전자로 예를 든 거잖아요. 전자는 음전하라 그랬죠. 그래서 음전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한 거고 만약에 양성자의 전기량이 뭐냐라고 한다면 여기 플러스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내용 가져가 주시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전기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기량은 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에너지 양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기적인 양, 즉 전기량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단위가 쿨롬이죠. 쿨롬으로 갔죠. 그래서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수치는 바로 이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판단을 해보고 전류를 그러면 좀 물리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내리냐? 이런 거죠. 여기 전선이 이렇게 있어요. 쭉 전선. 자, 이거 전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번엔 좀 다른 색깔 전선인데 똑같은 전선이에요. 2.5스퀘어짜리. 이건 접지선입니다. 보호도체. 근데 이 도체를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이 전선을 확대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전선 확대해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확대해서 그린 겁니다. 이 안에는 전류가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단면적을 제가 임의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단면적. 그럼 이 사이에 전류가 흘러가야 된다고요. 전류가 흘러야 된다고요. 근데 전류는 뭐의 흐름이라 그랬죠? 전하의 흐름이라 그랬어요. 그럼 전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기적인 양을 일반적으로 1.602 곱하기 10은 마이너스 19제곱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Q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막 Q들이 가는 거예요. Q들이 막 지나가요. 이렇게 Q 지나갑니다. 어디를? 이 단면적을.
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자, 지금부터 그 공식을 제가 써볼게요. I는 바로 전류 I는 어떤 시간 동안, 단위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전기량이 이 단면적을 이동했는지에 대한 식입니다. 그래서 전류는 물리적으로 I는 시간분의 전기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 t를 단위 시간이다라고 하는데 단위 시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1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단위 뭐뭐, 단위 시간, 단위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그냥 다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단위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Q가 이동했는가. 자, 그러면 1초 동안 1쿨롬이 이동했다면 그것을 우리는 1암페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초 동안 이 단면적, 여러분 여기 단면적, 이 단면적을 얼마만큼 많은 전기량이 이동했는지가 전류의 물리적인 공식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얘가 지금 쿨롬이잖아요. 그래서 쿨롬 퍼 얘는 초죠, 세크. 세컨드를 이제 세크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암페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항 정리를 통해서 Q는 IT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Q는 I 곱하기 T로서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단위는 쿨롬이 되겠죠, 얘는.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항 정리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이항 정리가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만 남기고 다 넘기는 걸 이항 정리라고 해요. 그러면 t를 이쪽으로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양쪽에 t를 곱하면 tt 약분되고 여기 t가 곱해져서 q는 it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한 부분들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전류라는 친구를 물리적인 어떤 공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정도 전류 보면 되고, 이거는 이제 직류에서의 이야기이고, 여러분 직류와 교류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자세히 배우니까 지금 그냥 직류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자, 교류에서는 어떻게 표현됐냐? 자, 교류에서는 소문자로만 바꿔줍니다. 일단 전류 I는 dt분의 dq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단위는 그냥 암페어 똑같이 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Q를 표현할 때는 이제 Q는 인테그랄 I의 d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류일 때는 이렇고 교류일 때는 이렇다. 여기까지. 아니 이게 뭡니까? 이 D 뭐예요 이거? 자, 여러분 교류를 표현할 때 전류나 모든 이제 문자들은 소문자로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소문자로 일단 다 바꾼 거고, 이 D는 델타를 의미해요. 괜히 막 무시무시해 보이잖아요. 별거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D가 변화량이니까 델타 의미하는 거니까 변화량이거든요. 시간의 변화량 분의 전기량의 변화량. 그러니까 변화량끼리 비교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D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교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이 파형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항 정리를 했을 때 양변에 이제 인테그랄 붙여서 적분 형식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 지금은 이런 형태가 있구나 정도 보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대신에 식 정도는 꼭 암기해 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전류는 이 정도만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벌써 전기회로 우리 클리어 했다. 그쵸? 이거 전기회로 끝낸 거예요. 전기회로 끝냈고, 그 다음에 전류까지 끝낸 겁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전류 친구 전압을 해야 되겠죠. 자, 전압을 바로 이곳에 제가 해볼게요. 이게 전압입니다. 전압. 많이 들어봤어요. 굉장히 친숙해요. 뭔가 쉬워 보여요. 근데 쉽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전압은요, 우리가 V로 표현한다. 그죠? V. 전압 V. 그럼 단위는요? 단위도 V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트라고 읽습니다. V라고 쓰고 단위로는 볼트. 예를 들어 뭐 10볼트다, 뭐 220볼트다, 380볼트다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전압 이렇게 쓰는 거고, 표현할 때 우리가 회로도의 기호로 표현할 때는 여러 형식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쓴 다음에 동그라미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교류에서는요, 물결처럼 해서 어떤 파형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이게? 여기는 DC. DC는 다이렉트 커런트, 그래서 직류랑 똑같은 거예요. 괜히 그냥 좀 짧게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AC가 되는 겁니다. AC. 교류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얼터네팅 커런트라고 해서 교원하는 전류다. 교류. 어쨌든 표현할 때 이런 기호가 나왔다. 이 회로는 직류구나. 이런 표현이 나다.
교류구나. 이것만 캐치하면 돼요.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쨌든 전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알겠어요. 그럼 전압이 도대체 무엇이냐? 전압? 뭔가 너무 친숙해가지고 잘 알 것 같은데 막상 전압을 정의해봐라 라고 하면 뭔가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그쵸? 근데 굳이 그렇게 정의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물이 흐르려면 뭐가 필요해요? 수압이 필요하죠. 공기가 흐르려면 뭐가 필요해요? 공압이 필요합니다. 그쵸? 그래야 압력이 필요하고 공기가 이제 이동하니까. 전압은요. 전기적인 압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흘러야 돼요. 지금 전류가 나 흐를 준비 됐어. 흐를 준비 됐어. 근데 전압이 밀어주지 않으면 절대 흐를 수 없습니다. 절대 못 흘러요. 그래서 이 전압이라는 친구는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원동력, 즉 전기적인 압력이 되는 겁니다. 물로 치면 수압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전압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그럼 전압의 물리적인 공식은 어떻게 이끌어낼까요? 가볍게 한번 보세요. 여기 어떤 돌덩이가 하나 있네. 질량이 어떤 킬로그램짜리가 있어요. 근데 나 이거 높이까지 올리고 싶어. 이런 건물이 있어요. 이거 어떤 건물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누가 이제 여기에 갖다 놓으라고 시킨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죠. 그래서 이 무거운 돌을 들고 위로 올립니다. 근데 공짜로 올리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이걸 들고 올라가는 행위 자체가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리는데 어떤 일을 했다. W만큼의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질량 M짜리를 W만큼의 일을 해서 올려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올려놨어요. 올려놨다고요. 그러면 분명히 이 돌덩이는 무슨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위치 에너지. 그래서 어떤 위치 에너지 생기게 되죠. 포텐셜 에너지죠. 자, 이 원리를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자, 이제는 어떤 전기 내에서 여기 전하가 하나 있습니다. Q쿨롬이라는 전기량을 가진 전하 하나가 딱 외롭게 있어요. 근데 이 친구의 꿈은 이곳으로, 자, 이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일로 가고 싶다고요. 그러면 한번 가보자고요. 가볼게요. 쭉 왔어요. 근데 이거 공짜로 올 수 있어요? 공짜로 못 온다고요. 공짜로 못 올라가잖아요. 못 가요. 어떤 에너지를 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똑같이 W라는 에너지를 여기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뭐가 발생했다. 이거 뭐지? 이것이 바로 위치 에너지가 생긴 거죠. 이것을 전기에서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라 그래서 전압 V로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좀 괜찮으신가요? 좀 이해 안 가시죠? 아니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 돌멩이 올리는 것처럼 전자라는 게 여기 하나 있는데 이거를 저기다가 올리려면 W만큼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럼 지금 위에 갖다가 올려놓으면 위치 에너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압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전지 있잖아요. 좀 확장을 해볼게요. 똑같아요. 지금 이 위치 그대로 건전지 여기가 플러스라고 하고 마이너스라고 하고 이 전압, 즉 전기적인 높이 차이를 한 1.5V라고 해볼까요? 1.5V. 그러면 이 차이, 이 높이 차이가 뭐예요? 결국엔 V가 되는 건데 이게 1.5V짜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V의 위치 에너지가 있다. 즉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있다. 전이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건전지를 하나 갖고 왔는데 AA 건전지 1.5V짜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엔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탁 이렇게. 그래서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로 1.5V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가만히 냅두면 얘가 쭉 떨어지는 겁니다. 어떤 부하를 연결하면. 마찬가지예요. 그냥 쉽게 비유로 이렇게 일을 해서 여기 다 플러스 마이너스 나눠놨어요. 여기서 쭉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 다음에 부하를 연결하면 여기에서 에너지가 소비되듯이 여기에서도 전력으로서 작용해서 에너지를 소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지를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엔 다 여러분 연동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보시면 얘를 여기서 올리는 거나 얘를 여기서 올리는 거나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올라가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 다 같은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은 공식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전압 V는 노란색으로 해보죠. 전압 V는 뭐예요? 전압 V는 Q라는 전하를 W만큼의 일을 했을 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Q분의 W로 쓸 수가 있구나. 단위는 볼트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가 전압의 정의가 되는 거고, 그럼 이항 정리하면은 W는 뭐예요? 그냥 Q 곱하기 V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줄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줄 퍼 쿨롬이 되는 것이고, 교재 단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을 징류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 만약에 교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교류? 교류에서는 똑같이 소문자로, 자 소문자 V, 자 소문자 V 쓰고, 그다음에 dq 분의 dw 이렇게 써주고, 그다음에 이것을 또 이항 정리하면은 w는 인테그랄 v dq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적분적인 내용이나 공식의 어떤 막 물리적으로 이끌어낸 것까지 여러분 다 가지고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건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기한 것만 가지고 가주시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딱 이 정도만 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압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저항해야죠. 마지막 저항. 그럼 저항은 도대체 무엇이냐? 저항. 자, 저항입니다. 저항은요, 이름값 하죠. 말 그대로 전류를 방해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전류를 방해할 거야. 그래서 저항 R은 이렇게 쓰고, 단위로는 이게 오메가인데 옴으로 읽는 겁니다.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 여기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항입니다.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전류가 막 가고 싶어요. 근데 저항을 딱 만나는 순간, 야, 너 좀 천천히 가라. 저항이 딱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더라.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물리적인 공식으로 어떻게 끌어내느냐. 그러니까 저항의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역시 전선. 여러분 이거 전선이죠? 이 전선을 확대해가지고 좀 커다랗게 제가 그려봤습니다. 엄청 크게 그렸죠? 우리는 이제 이 전선의 면적, 이것을 단면적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A로 표기합니다. A, 단면적 A. 그 다음에 전선의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선의 길이를 L로 표현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선이 어떤 거, 뭐 구리 전선인지 알루미늄인지 은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종류가 정해짐에 따라서 정해지는 고유한 저항값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유저항 로우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구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구리의 어떤 고유저항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은 다음에 공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저항 R은 로우 곱하기 A분의 L로 표현을 할 수 있고, 단위는 옴으로 표현을 하더라. 이것이 저항의 물리적인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저항은 단면적과 무슨 관계니? 저항은 도체의 길이랑 무슨 관계니? 자,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단면적과 저항은 무슨 관계입니까? 물어봤다면 분모에 있으니까 얘는 반비례 관계죠. 여러분, 비례 반비례 관계를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제 비례 반비례, 나 지금 수학 공부 안 한 지 너무 오래됐고 전기 용어 너무 어색해. 근데 비례 반비례는 또 뭐야?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오래 공부 안 하면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비례라는 건요, 내가 커질 때 이 친구가 같이 갑자기 막 커지네? 그러면 비례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내가 작아지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같이 작아져. 이것도 역시 비례합니다. 나랑 똑같이 행동하면 비례해요. 그런데 반비례는요, 내가 작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얘는 막 커져. 내가 커지고 있는데 얘는 작아져. 이러면 이것을 반비례입니다. 즉 청개구리처럼 움직이죠. 어떤 느낌이냐면, 자, 여러분 단면적이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돼야 돼요? 커져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는 반비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L값이 커지고 있어요. L값이 막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R값은 같이 커지겠죠. 분자가 커지니까 이 친구 같이 커져야 되죠. 이것을 비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떤 것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는 커질 때 같이 커지는지, 커질 때 같이 작아지는지, 뭐 이런 것만 보면 돼요. 같이 행동하는지, 반대로 행동하는지. 그러면 비례, 반비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은 이런 특색에 따라서 움직이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전류가 되어보면 돼요. 여러분 전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류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 앞에 전선 커다란 게 있어요. 이 전선. 근데 이게 이제 좀 커다란 전선이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러면 이 단면적이 컸으면 좋겠어요? 작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막 달리기 해야 되는데. 당연히 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큰 게 좋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뛰기 좋다는 거죠. 근데 우리 누구였어요? 전류였죠. 전류가 뛰어놀기 좋아요. 그럼 저항값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죠.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선을 통과해서 우리가 달리기를 해야 됩니다. 마라톤 해야 돼요. 근데 길었으면 좋아요? 짧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뛰어야 되는 거리가. 당연히 짧으면 좋겠죠. 길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전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우리는 힘들죠. 우리 누구예요? 전류예요. 전류가 힘들다는 겁니다. 길면 길수록. 그래서 저항값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그냥 수식 하나로 딱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좀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쭉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노란색 표현한 것만 여러분이 꼭 가지고 가시면 되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하나만 하고 끝내볼게요. 이 G라고 하는 거. G라고 하는 건 컨덕턴스인데 그냥 저항이 전류를 얼마나 방해하는지에 대한 정도라면 이 G, 컨덕턴스는요. 전류를 얼마나 잘 흘리게 하는 정도예요. 즉 그냥 역수만 취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R분의 1, 그리고 단위는 이거 뒤집어주면 돼요. 단위. 모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우. R분의 1의 모우. 이것이 컨덕턴스라고 하는 겁니다. 전류를 얼마나 잘 흘리는지에 대한 정도로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저항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제 개념 확인 문제를 같이 한번 들어가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릴 거예요. 자, 이것만 짚고 가자. 자, 첫 번째, 전기 회로는 시작부터 끝이 반드시 이어져 있어야 된다. 자, 이거 짚고, 그다음에 전류에서는 전자 하나의 전기량이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이다. 그 다음에 직류에서 전류의 정의는 I는 T분의 Q 라고 할 수 있고, 이항 정리하면 Q는 IT. 교류에서는 소문자로만 바꿔주면 되더라. 그 다음에 쭉 와서 전압은 물리적인 개념이 V는 Q분의 W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W는 QV로 이항 정리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교류에서는 소문자로만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저항 관점에서 오면은 R은 로우 곱하기 A분의 L인데 이곳에서 어떤 것이 비례하는지 반비례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좋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리 쫙 했으니까 제대로 내가 공부를 했나? 개념 확인 문제 칠판 한번 지우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전류는 항상 전원의 플러스 극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극으로 돌아온다. 올바른 표현이죠. 제가 아까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전류 방향을 이렇게 돌렸죠. 그리고 긴 쪽과 짧은 쪽을 그렸는데 여러분 항상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동그라미가 되겠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오케이. 자, 전자의 전하량은 2는 1.602 벌써 틀렸죠. 왜? 숫자는 맞아요. 근데 전자는요. 제가 음전하라 그랬죠. 음전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여줘야 돼요. 나머지는 다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거는 X가 되는 거고, 전류란 1초 동안 이동한 전하량이다. 맞죠? T분의 Q. 그래서 올바른 설명. 개회로에는 전류가 흐른다? 아니죠. 개회로는 회로가 열려 있었잖아요. 아까 스위치 열어놨을 때 전구에 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불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는 아닙니다. 전압이란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다. 그렇죠.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흐른다 그랬죠. 동그라미. 저항이란 전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 정말 아니죠. 전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기는커녕 전류의 흐름을 막잖아요. 아니죠. 도체의 저항은 클수록 좋다? 아닙니다. 도체는 저항이 작아야 우리가 원하는 전류를 잘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X. 이렇게 개념 확인 문제 OX 퀴즈를 함께 풀어봤고, 이어서 다음 문제 볼게요. 두 점 사이에는 20쿨럼의 전하를 옮기는데 80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두 점 사이의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거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자, 두 점 사이에 여기 어떤 A점과 여기 B점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점 사이에 20쿨럼의 전하를 옮기고 싶대요. 그러면 전하를 이렇게, 자, 이 친구가 20쿨럼짜리 전하예요. 이거를 어떻게? 여기에 옮기고 싶어요. 근데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대요? 이거 옮기는데 80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높이 차이, 자, 그때 이 높이 차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 V라고 했잖아요. 공식. 우리 기억나시나요? 공식 좀 전에 했는데. 자, 같이 한번. V는 Q분의 W. 그럼 Q는 뭐예요, 지금? 20이죠. 20. 그 다음에 W는 뭐예요? 80. 이거는 4V. 즉 20쿨럼의 전하를 가지고 80줄만큼 일을 하면 이 사이에 4V만큼의 전이차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V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첫 번째 강의에서 전기 회로부터 시작해서 전압, 전류, 저항까지 알아봤고 개념 확인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좀 전에 했던 거 제가 정리해드렸던 거 있죠? 그거 백지 복습 키워드만 적어놓고 백지에다가 쫙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거 한 5분 정도만 하시고 2강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